네, 영화 범죄도시 4가 천만 영화 고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엔터업계 하이브와 사나레이블이죠. 어도오의 공방이 법적 분쟁으로 심화하고 있는데요. 네, 이번 주 문화 이슈 소식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극장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영화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범죄도시 4. 봤냐 안 봤냐보다는 몇 번 봤냐 이런 얘기가 나올 만큼 그래도 인기를 끌고 있는 영화인데 네. 개봉 11일 만에 7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제 경쟁작이 일단은 없는 상태인데 올해 천만 영화였던 그 파묘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하고 예. 일단은 내일까지 연휴이기 때문에 이번 주 내로 천만 돌파 가능할까 얘기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이번 주 내로 천만 돌파는 꿈 같은 얘기고. 꿈 같은 얘기입니까? 근데 속도가 빠르긴 하거든요. 파묘 같은 경우에 천만 돌파 시점이 개봉 16일째. 16일째. 예, 그런데 이번에 범죄도시 사탄은 개봉 11일째. 네. 천만 돌파를 했으니까 엄청 빠른데. 700만. 700만 돌파. 700만이죠. 예. 파묘는 16일째 700만. 네. 근데 이 700만 돌파 시점이 엄청나게 빠르긴 한데. 네. 근데 이 11일이라는 시점이 범죄도시 3탄도 11일째 700만 돌파를 했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런데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근데 범죄도시 3탄이 천만 돌파한 시점이 32일째였거든요. 아하. 11일째 천만 돌파하고 막판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범죄도시 4탄도 이 흥행 이 독주를 범죄도시 3탄처럼 이어간다 하더라도 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상당히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는 거고. 근데 다만 이제 앞으로 평일만 펼쳐지는 게 아니라 내일도 휴일이고 그러니까요. 다음 주에도 휴일 있거든요, 주중에. 그렇게 본다면 범죄도시 3탄보다 혹시 더 빨리 천만 달성을 만약에 천만 달성 한다면 네. 그 시간이 더 빨리 단축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범죄도시 3탄이 32일째 천만 돌파를 했는데 범죄도시 4탄 혹시 30일까지 가지 않고도 20일 때 천만 돌파를 과연 하게 될런지 그런 기대를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보다는 이번 달 내로 여쭤봤어야 되는군요. 그러니까 이번 주는 너무 빠른 얘기고 하여튼 뭐 그렇군요. 앞으로 한 2, 3주 그렇게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번에 범죄도시 4도 이제 천만 영화가 된다라고 하면 2편과 3편도 천만 영화였기 때문에 트리플 천만 시리즈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까지 될 것 같은데 다음 주에 이제 주요 출연진들이 부산과 대구 지역 돌면서 무대 인사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좀 어디에 가야 이들을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예, 이제 다음 주말에 무대 인사를 여기저기서 하는데 예. 네네. 일단 11일에 부산에 갑니다. 거기서 메가박스 사상 그리고 또 롯데시네마 부산 본점, CGV 서면, 부산 영화의 전당, CGV 롯데 센텀시티점 이런 데를 돌게 되거든요. 또 그 다음 날인 12일에는 대구에 갑니다. 네. 거기에 CGV 대구 아카데미, 또 롯데시네마 동성너점, 메가박스 프리미엄 만경, 또 CGV 대구, 또 메가박스 대구 신세계 이런 데를 돌게 되는데 또 자세한 내용은 각 극장별 홈페이지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시면 자세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말에 또 부산과 대구에 사람들 엄청 또 그러게요. 몰릴 수 있겠네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자, 봄 같은 경우에는 야외 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실 비수기로 볼 수 있는 시기인데 네. 이 시기에 개봉을 했으니까 이게 잘 될까 싶은 생각이 들만도 한데 네. 뭐 이런 거 괴념치 않는다는 듯이 계속 질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근데 뭐 보면 또 성수기라고 할 수 있는 시기에 나온 영화는 또 안 된 경우도 있고 해서 이게 약간 영화가의 공식이라는 게 네. 봄 비수기, 뭐 여름 성수기 이런 공식은 또 의미가 없다는 분석도 나오더라고요. 예, 뭐 이제 네. 마동석 씨가 나는 내가 길 간다라는 식으로 계속 봄에 범죄도시 시리즈 개봉하고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봄만 되면 천만 사태를 빵빵 터뜨리고 있는데 그런데 최근에 지난번에 천만 돌파 서울의 봄도 그렇고 네. 파묘도 그렇고 이른바 약간 그 비수기로 분류됐던 예. 그런 식의 개봉한 영화들이고 반면에 극장가의 최대 성수기가 여름이거든요. 여름 방학 때.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난 여름 때 천만 영화가 한 편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밖에 또 성수기가 뭐 추석 시즌이라든가 뭐 설 연휴라든가 이런 데가 있는데 그렇게 또 성적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예. 그렇다 보니까 지금 성수기, 비성수기 구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근데 비성수기가 성수기처럼 되면서 구분이 없어지면 좋았을 텐데 그게 아니라 성수기가 비성수기처럼 되면서 구분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와서 굉장히 지금 극장 영업이 힘들어지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비성수기 때 자꾸 천만이 터지는 것은 아무래도 성수기 때는 기대작들이 여러 편이 개봉하니까 서로 경쟁이 심하잖아요. 겹치는군요. 예, 비성수기 때 뭐가 하나 딱 떠오르면 그 영화가 비성수기 때는 거의 막 스크린을 독점하다시피 하니까 네. 그래서 비성수기 천만이 터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성수기고 비성수기고 간에
이 극장 자체가 OTT하고의 경쟁 때문에 지금 맞아요. 너무 힘들어진 상황이고 코로나19 이제 겪으면서 극장이 힘들어지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가격을 올렸거든요. 예. 가격을 올리니까 관객이 극장에 더 안 가는 악순환에 맞아요. 빠진 거예요. 예. 그래서 관객들이 언제나 돼야 다시 그 극장 요금을 흔쾌히 지불하면서 또 극장 나들이를 즐겨 하게 될지 참 저도 굉장히 좀 그 시점이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힘든 상황에서도 이 범죄도시가 시리즈마다 다 성공을 시킨 걸 보면 참 콘텐츠의 힘이 가장 중요하다 맞아요.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보통 시리즈물 하면 이게 다 성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범죄도시는 다르거든요. 예. 그 흥행 비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마동석 씨가 그 핵주먹으로 이 시대의 답답한 국민들의 마음을 뻥 하고 뚫어준 거죠. 사이다군요. 뭔가 같은 이 현실 자체가 전체적으로 답답하다, 뭐 불만스럽다 그런 분들이 많은 데다가 특히 요즘에 이제 범죄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공포라든가 분노가 많이 터져 나왔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강력 범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대처를 좀 제대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런 불만이 많은 터에 영화에서나마 이제 그 마동석 씨가 핵주먹으로 범죄자들을 다 처치를 해주니까 그게 너무나 많은 분들 막 후련하게 해준 거예요. 또 액션의 그 통쾌함, 후련함 더하기 이 영화가 웃기기도 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번에 범죄도시 사탄에도 장이수라는 캐릭터가 등장해서 또 빵빵 터뜨려줍니다. 마동석 씨는 주먹으로 터뜨려주고 장이수는 웃음으로 터뜨려주는데 이렇게 주먹과 웃음으로 터뜨려주다 보니까 이 영화가 믿을 만한 오락물이다라고 하는 신뢰가 생겨서 이 영화가 딱 개봉한다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단 극장에 가는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엄청난 흥행 열풍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도 나오겠죠? 지금 8탄까지 기획이 돼 있다고 마동석 씨는 어, 얘기했거든요. 8탄까지. 그러니까 아마 큰 이변이 없는 한 5탄, 6탄 정도는 틀림없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4의 흥행가도 어디까지 갈지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조금은 좀 무거운 얘기를 좀 이제 좀 화제를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하이브 얘기인데 BTS의 뭐 아버지로 불리는 분이죠. 방시혁 하이브 의장 그리고 뉴진스 맘으로 또 아빠 엄마로 불리는 분들이에요. 네. 어도의 민희진 대표. 이게 사실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고 처음에 이제 경영권 탈취 정황이 포착됐다면서 하이브가 감사에 착수했고 이후에 민희진 대표가 눈물의 기자회견을 했고 그 이후에 이제 팬들은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진흙탕 싸움에 굉장히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 과정을 목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평론가께서 보실 때 가장 이 사건의 중요한 쟁점은 이거다라고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미희진 대표가 진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대 충격적인 기자회견 중에 하나를 이번에 그렇게 그랬잖아요.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쫙 해서 너무 이제 논점이 많아졌고 맞아요. 그리고 하이브 측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도대체 막 뭐가 뭔지 모르겠는 복잡한 네. 상황이 됐는데 결국 본질은 하나 아니겠습니까? 애초에 이게 경영권 탈취 의혹이었거든요. 그게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문제이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미희진 대표가 주장하는 것은 하이브 측이 증거를 짜깁기 위해서 나를 모함하면서 지금 내가 입 바른 소리 좀 한다고 나를 미워해서 찍어내려고 하고 있다. 요게 이제 민희 대표 주장인 것이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드는 생각은 아니 하이브 측이 그렇게 증거를 짜깁기 위해서 모함을 한다면 민희 대표가 너무 억울한 상황인데 왜 거기에 대해서 민희 대표는 하이브를 고소하지 않을까? 일단 이제 그 의문이 드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는 지금 하이브에서 주장하는 거는 미희진 대표가 경영권을 탈취하려고 하고 아티스트를 일종의 뭐 빼가기 모의를 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고발을 한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물음표가 있는 것은 지금 이걸 고발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법정으로 가도 배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온 게 미희진 대표가 모의만 한 거 아니냐, 실행에는 아직 안 옮긴 거 아니냐. 근데 법적으로는 배임이라는 건 실행을 해야만 유죄가 나온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네, 다. 그래서 그렇다면 하이브도 뭐 변호사랑 논의하고 다 검토했을 텐데 왜 그러면 질 가능성이 높은 고발을 했을까? 그러면 혹시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더 확실한 뭐 어떤 다른 증거를 하이브가 가지고 있을까? 이것도 이제 나중에 지켜볼 대목이고 그다음에 하이브 측에서 미희진 대표의 다른 혐의점들도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게 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들에 대해서 미희진 대표를 추가 고발, 고소 이런 것들을 과연 하게 될지 이것도 이제 앞으로 지켜볼 대목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중요한 논점이 뭐냐면 미희진 대표하고 하이브 측에서 동시에 얘기하고 있는 게 주주관 계약에 대해서 서로 이견이 발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핵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미희진 대표가 하이브 측에
풋옵션, 자기의 지분을 팔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언제든 팔수 거예요. 있는. 그래서 하이브가 그 권리를 줬다는 거죠, 미진 대표한테. 계산하는 법도 다 수식도 나와 있는데 매체들이 막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그게 최소 1,000억 이상의 가치가 아니냐라고 매체들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미진 대표가 그것도 모자라다. 더 달라라고 요구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분석에 따르면 최소 2,400억 이상 또는 매체에 따라서 어디서는 뭐 2,700억이다. 어디서는 또 3,000억에서 4,000억이다. 이런 식으로 분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결국 1,000억이냐 2,400억이냐 이거 가지고 돈 싸움이 붙은 것인지 그리고 또 미진 대표가 또 아주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게 뭐냐면 노예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그렇죠. 있는 게 있거든요. 예. 그게 뭐냐면 하이브의 동의를 받아야만 미진 대표의 주식을 팔 수 있는 그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하이브는 그럼 미진 대표 의사대로 우리가 풀어준다고 우리가 다 얘기했었다라고 하이브는 주장하고 있고 근데 미진 대표는 뭐냐면 하이브가 나한테 8년 의무 재직을 요구했다. 8년간. 그러면서 추가로 1년 동안 경업 금지를 요구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이 엔터 업계에서 딴거 하지 다른 데로 못하고. 이제 취업이나 창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럼 8 더하기 1년, 총 9년 동안 하이브에 묶여 있어야 된다. 풋옵션도 8년에 걸쳐서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미진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 경우에 9년 동안 묶여 있는 대가로 수천억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풋옵션이 내년 초 기준으로는 1,000억 가치지만 8년에 걸치면 앞으로 어도와의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풋옵션 지분 가치도 같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수천억이 될 수도 있는 건데 미진 대표는 너무나 억울하게 막 지금 막 하소연을 하면서 그 노예 계약이라고 했는데 미진 대표에 따르면 8년 더하기 1년 회사에 다니는 대가로 수천억을 주기로 했다? 이게 노예 계약인가? 약간 좀 궁금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뭔가 미진 대표가 뭘 그렇게 억울해하는 것일까? 거기에 대해서 미진 대표가 어떤 입장을 낼지 이건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상황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뉴진스가 또 컴백을 앞두고 내놓은 선공개곡이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24일 새 싱글이 정식 공개가 되는데 이날 방탄소년단 RM도 2집을 솔로 2집을 발매를 한다고 해서 글쎄요 집안 싸움이 이 소속 아티스트들에게까지 좀 영향을 주는 꼴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고 좀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기서 집안 싸움이라 하면 하이브와 미진 대표 그 분쟁을 그런 말씀하시는 거죠. 건가? 그거는 아무래도 이 분쟁이 거의 좀 진흙탕 싸움처럼 돼가고 있고 이게 미진 대표 격정토로 기자회견 다음에 많은 네티즌들이 미진 대표 편을 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뭐 하이브에 대한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온갖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하이브 소속 아티스트들도 공격 대상이 되고 있고 방탄소년단에 대한 여러 가지 또 뭐 의혹 제기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뉴진스 이름도 자꾸 이 논쟁의 이 분쟁의 와중에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뉴진스하고 방탄소년단에 하나도 좋을 게 없는 거죠. 흠집이 날 수가 있고 또 만에 하나 피프티처럼 뉴진스가 이 분쟁의 한복판에 직접 등판한다라고 하면 진짜 엄청난 또 이제 그 반발을 당할 수도 있는데 뭐 그게 아니라면 그리고 더 이상의 흠집 내비가 뭐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 경영진들 분쟁과는 상관없이 아티스트들의 활동은 그래도 큰 지장이 없지 않겠느냐라고 제가 희망을 섞어서 그렇게 전망하고 싶고 예. 근데 다만 지금 요 분쟁으로 인해서 뉴진스가 한국 최고 좀 4세대 최고의 걸그룹 중에 하나였긴 했지만 예. 일반인들 상대로 그렇게 인지도가 높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그나마 그래도 이런 분쟁을 통해서 인지도는 굉장히 올라갔다. 뭐 그런 점은 글쎄요 이걸 위안 삼을 수 있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또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장들의 싸움이 이 아티스트들의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얘기인데요. 50년 만에 체육예술요원 병역 특례 제도가 대폭 축소되거나 아예 없어질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고 또 사실 이것 때문에 지금 BTS 전 세계적인 글로벌 스타인 BTS도 다 전역 중이고 다 지금 복역을 하고 있고 네. 다음 달에 처음으로 지인 씨가 이제 전역한다 하더라고요. 예. 이것 때문에 손을 잘 봐야 될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예. 이 제도에 대해서 예. 어떤지 좀 짚어주시죠. 예. 방탄소년단은 이미 이제 군대에 갔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갖고 이제 논의를 한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지금 정부에서 뭐 국방부, 병무청, 문체부 다 모여서 태스크포스 팀을 이제 결성을 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 체육예술요원 병역 특례 제도에 대해서 폐지까지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 뭔가 개선안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지까지 염두에 두고라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확대 쪽보다는 축소 축소, 쪽으로. 최소 축소 내지는 전면 폐지 둘 중에 하나 쪽으로 아마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라고 지금 보이는 상황인데 네. 저는 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주로 순수예술하고 체육계만 적용 대상이 됐었는데 대중예술계까지 이걸 확대하자라고 이제 저는 주장을 하는데 왜냐하면 대중예술계에서 우리나라가 정말 놀라운 사태가 벌어진 거거든요. 식민지를 겪은 산업화 후발주자 중에서 전 세계적인 스타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보유하게 된 그러니까요. 그런 나라가 없거든요. 이 스타들의 영향력이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타들을 병사로 만드는 것보다 세계적으로 스타를 하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국익이 훨씬 보탬이 된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도 병역특례 제도를 부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이제 주장을 했었는데 예, 예. 중요한 건 제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정서거든요. 근데 국민의 정서가 병역특례 제도에 대해서 뭔가 어쨌든 좀 그동안 비판이 많았었고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서 그 이제 정서를 받들어서 지금 특례 제도를 뭐 폐지할까 내지는 축소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금 이제 후에 태스크포스 팀을 만들어서 아마 전면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문화 이슈 소식들 하재근 문화평론가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